결혼한 후에도 지방에 있던 본가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던 둘째 아들 부부.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혼자 내려와서 시부모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잘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정리해 주겠다며 보험도 너무 많으니 그것도 자기가 다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요. 고마운 마음에 시부모는 당신들의 공인인증서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본가에 온갖 청구서들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에 자동차 할부금에 심지어 카드 대금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자세한 상황, 피해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 세상에 사건 반장에 가족분께서 저희한테 피해자 가족분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건의 그 자세한 내막을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르신 부모님들은 지방 에 살고 계시고 문제의 둘째 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부모는 모두 전남 고흥에 살고 있는 상태였고 그 슬하에 3남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둘째 아들, 이 문제의 둘째 아들은 결혼 전부터 사실상 부모랑 연락을 거의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여성을 데리고 오면서 이 사람이 며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길에 손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하러 왔던 건데 일단 이런 마당에 이 며느리로 일단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둘째 아들 부부는 가끔 전화를 했고요. 가끔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이례적으로 며느리 혼자서 시부모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피해자 어르신 사위의 얘기 들어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며느리만 내려온 거예요. 갑자기 카드 몇 장 쓰냐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여러 장이다. 이제 이랬더니 그거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보험은 몇 개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와가서 이제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떼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내려와가지고. 네. 어허. 아버지의 주장이긴 합니다. 아버지 주장이긴 한데 이제 연세도 있고요. 또 보험이라든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가 어느 날 와서 다 내가 좀 일을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공인인증서, 인감,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5종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이고야. 가져가 버리고요. 이거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라고 아버님 얘기를 했는데 몇 차례 전화해서 왜 안 들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곧 갖다 드릴게요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며느리 둘째 아가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럼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어르신, 아버님, 시아버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보험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보험 설계사한테 이 보험을 다 빼버렸다 하니까 어르신이 보험을 이걸 안 뺐으면 누가 뺐을까요? 조사해보니까 전부 여자가 전체 시켜보고 나 노후대책 보험도 우리 있으면 만기가 돼갖고 1억 5천 탈 것들 한 8,750인가 다 받아버렸더라고요. 자, 둘째 아들 부부의 행각은 이제부터 본격적. 만기를 앞둔 부모의 보험을 해지해서 해약금만 받은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지금 신분증하고 공인인증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을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고요. 맞아요. 신분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가 있으면 그걸로 이 휴대전화를 인증수단으로 쓸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 명의 카드를 받아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년여 동안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카드론으로 6,500만 원 받아서 현금으로 써버렸고요. 편의점, 마트, 네일숍 같은 데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어요. 1,500여 차례에 걸쳐서 9천만 원을 썼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1년 동안 1억 6천을 쓴 겁니다. 1억 5천을. 아니 지금 내역이 나오네요. 그렇게 나온 거 1,517차례. 많이 더 썼어요, 진짜. 자, 이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을 마지막 수단. 그렇죠. 연금보험. 연금보험 손 댔을까요, 안 됐을까요? 손 댔습니다.
이 아버지 부모님의 연금 보험을 손댔는데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요. 연금보험 4곳에서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 원 대출을 받고요. 급기야는 보험을 해약해버립니다. 해약금 되게 적어요. 3,800만 원을 환급해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이고야. 이뿐만 아닙니다. 며느리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명의 카드로 자신의 차량 카드 할부 계획도 하고요. 심지어 정수기, 자기 정수기예요. 예. 공기청정기 자기 겁니다. 대금 지불도 시부모님 카드로 합니다. 그래서 명의도 차량 명의, 차도 뽑았네요. 차도 시부모님 명의로 뽑아버리고요. 카드 대금, 할부 대금, 심지어는요 속도 위반, 주차 위반 딱지까지 다 글로 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법원 판단, 이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누가 고소를 했으니까 이렇게 재판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고소를 누가 했겠습니까? 사위가 했겠습니까? 부모님이 했겠습니까?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이제 그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쓰면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아드님, 둘째 아드님 부부를 고소를 안 했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문제는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뭐 어쩔 수가 없다, 뭐 부모 등에 칼을 꽂고 빨대를 꽂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처벌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 엄벌을 해달라. 이 친구는 이 이제 둘째 아들은 폐륜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게 부모님의 워딩이에요. 이거는 불효를 넘어 폐륜합니다. 부모 등에 칼을 꽂고 빨대를 꽂은 녀석들이에요. 아버님, 그 속내, 답답한 속내를 저희 제작진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돈을 들고 판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 나가 한 5개월 기다려오고 있는 동안에도 한마디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저것들이 그냥 엄벌하게 그냥 처벌해 주시오. 그거 제가 끝냈거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부의 판단. 일단 저 부모님 명의로 유지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보험회사라든가 아니면 카드업체에 대한 사기 같은 것들이 다 인정이 돼서 아들에게는 징역 1년, 며느리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며느리에게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아들은 법정 구속이 됐지만 며느리는 불구속을 했어요. 주요 사유가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부모님의 정말 등에 저렇게 배신을 하면 그 자기 자식 키우고 있는 자식은 커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40대 부부는 재판부에서는 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나서도 용서조차 못 받았고 지금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실 실형을 선고를 한 건데 저 노부부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손자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고 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밑에서 뭘 보고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이 부모님들은 며느리가 반성을 않는다,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자,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이 며느리 그분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네, 일단 그 전에 이 부모님은 아들이 이거 혼자서 다 했을 리가 있겠냐. 그 당시 서류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며느리 이름이 써 있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양육을 이유로 해서 구속 안 한 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며느리는 저희 제작진에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며느리가 간다고 그런 걸 해줬겠냐. 시부모님은 내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는데 할 말 없다. 잘못을 했으면 남편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 쪽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 며느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며느리한테 엄청 휘둘리더라. 뭐 이런 말씀도, 그런 주장도 펴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